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 두 번째 강의 자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앱팩은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가예요. 일반인 접근하기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고요. 저렴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시다시피 편집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편집 이상의 인트로 화면 있죠. 시작할 때 또는 가령 강아지라고 예를 들자면 강아지 하루라고 하는 브이로그를 제작한다라고 하면 편집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강아지의 하루가 어떻더라 혹은 음악을 깐다 간단한 자막이요. 이걸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일반적인 방송물에서처럼 앞에 간단한 인트로 화면 있죠. 예고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상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막, 여러 개의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지금 배우시는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배우십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도 수업이 있으니까 혹시 편집을 하시다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영상이 필요하시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막을 할 건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애프터 이펙트 현재는 2023 버전 갖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일단 재료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얘를 어딘가에 담아야 되는 컴포지션부터 만들게요. 그래서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빈 그릇이더라고 했어요. 재료를 담을 곳. 이름은 자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막. 첫 번째 예를 들어볼까? 첫 번째 자막이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 크기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만들 영상의 크기를 프리셋이라는 명칭을 갖고 위에 있는 게 자주 쓰는 세 가지. 이게 나라별로는 첫 번째는 영화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는 미국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미국의 표준화된 방식을 따르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뭐 더 나라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그 세 나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물론 주변국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도 29.97 써요. 아무튼 그 세 나라,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럽, 러시아, 중국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는 초당 25장의 사진을 사용하는 영상 규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우리나라 정도에서 계속 뭐 활동을 하실 거라면 세 번째 걸 항상 쓰시면 되고요. 그 기타 등등의 나라는 20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SNS에 올릴 영상, 새로 찍은 영상이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소셜 미디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2023 버전에 새로 업데이트돼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2023부터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없으시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SNS가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영상 쪽이 점점 이제 추가하고 발전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HD 1920x1080에 29.97이라고 하는 규격을 따를 거고요. 시간은 3초 300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OK 하시면 이제 빈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요. 자막이요. 툴박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특정 마트에 가시면 인테리어 코너가 있고 인테리어 코너에 가시면 갖가지 공구들을 팔죠. 공구들을 따로따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걸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박스 같은 거 있습니다. 파란색 박스에 공구를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공구를 유틸리티 또는 툴박스라고도 말합니다. 그 툴박스에 내가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하는 거죠. 얘도 유틸리티 혹은 툴박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얘입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의 툴박스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은 어도비를 대표하는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툴박스의 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중간 정도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이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쭉 보시면 그래픽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T자입니다. T자는 자막 입력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T자를 누르시고 오브파이죠. 화면 보시면서 원하는 곳에 글씨를 입력하시면 돼요. 의정부 미디어 센터라고 할까요? 정부 미디어 센터라고
라고 하고요. T자 눌러 자막 입력하시고 입력이 끝나면 옆에 있는 하살표로 가리키는 겁니다. 저 자막. 그래서 하살표를 선택하시고 바깥쪽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크기 1강 시간에 말씀드렸죠. 삐딱하지 않게 하시려면 크기를 조정한 도중에 Shift를 누르시면 삐딱하지 않게 일정 뷰대로 조정하실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글꼴이요. 글꼴의 경우는 옆에를 가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 저절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게 글꼴 이름이고요. 뒤에 있는 게 글꼴을 적용했을 때 샘플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추가하는 건 유튜브라든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자막 글꼴 추적하는 것까지는 좀 뭐하고요. 적용했을 때 글자 이름이 지금처럼 영어로 보이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그림, 그림체, 공서, 공서체라고 해서 이게 좀 영어를 좀 한국어를 영어로 풀어 쓴 거죠. 혹시 이렇게 보이시면 요거 하나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 줄짜리 있죠.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요 메시지가 있어요. Show font name in English죠. 네, 폰트 네임을 잉글리시로 보겠냐라고 하는 건데 선택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글 글꼴로 보이실 거예요. 해제해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 있는 게 한글 이름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시는 글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설치를 했죠. 예, 그래서 가령 뭐 궁서체다 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하살표로 꼭 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조금 더 정밀하게 이동하시려면 키보드에 보시면 방향키 있으시죠? 위, 아래, 좌우 방향키. 방향키를 클릭하시면 한 칸씩 이동하고요. 조금 더 많이 클릭하시려면 예, 맞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시면 10칸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거나 Shift. 그 다음에 뭐 1강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간단하게 자막이 화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겠다 라고 하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여기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1강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서는 여기 자막이죠. 이 부분을 보자면 하살표, 나머지는 1강 시간에 소개해 드렸으니까 1강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살표를 눌렀을 경우에 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나 또는 영상 재료에 따라서 지금처럼 얘는 자막이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이런 게 있나요? 도형의 경우에도 몇 개 추가가 돼요. 쉐이프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서 별 모양이라든지 동그라미를 네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트랜스폼 2에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막의 경우는 이렇게 추가 기능이 제공되고요. 하살표 누르시면 추가된 기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스탑워치는 빈 스탑워치는 녹화 기능이 아직 적용 안 된다는 뜻이고요. 눌렀을 경우에 녹화 기능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탑워치가 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기능을 녹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가령 첫 번째 등장하는 소스텍스죠.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파란색 막대기 커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커서를 중심으로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 기능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탑워치 1초 뒤로 이동해 볼까요? 정확하면 여기죠. 100 엔터. 자막에 대한 수정은요. 하살표로 되어 있을 땐 더블 클릭이시고 T자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살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의정부 미디어 센터 그래서 모션 그래픽 픽 점점점 해볼까요? 예. 그러면 글씨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시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컴퓨터가 어떤 행동을 했네. 그럼 내가 여기 대해서 네가 행동한 걸 기록해야지 라고 해서 점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다시 2초 뒤로 갈까요? 1초 뒤로 200이요. 다시 클릭하고 드래그 또는 하살표로 되어 있을 때는 더블 클릭. 예. 하살표일 땐 더블 클릭. T자로 되어 있을 땐 클릭 드래그.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시면 아래쪽에 점이 계속 나오고요. 지금까지 뭘 했죠? 예, 확인하는 방법은 파란색 막대기를 처음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다음 영상에 대한 대부분의 재생은 스페이스바입니다. 어떻게 되세요?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이게 만약 이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글씨를 3개를 입력하시는 경우라면 글씨를 3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자 눌러서 자막 하나 입력하고 위치 바꾸고 또 T자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자막을 만들어서 이름 쓰고 이런 식으로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막의 기능 중에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익혀 놓으시면 스탑워치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을 계속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네, 글꼴도 바꿀 수 있어요. 1초로 가서 가령 글씨체를 바꾸고 싶어 하시면 글씨체 바꾸시면 되고요.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그 옆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색깔입니다. 색깔 부분 눌러서 어떤 색깔을 선택할 건지 그 다음에 밝기는 어느 정도인지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 교체됐죠. 네, 다시 재생하시면 이런 식이야. 그래서 글씨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꼴 또는 색깔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자막의 기능을 추가한 거고요. 새로운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존에 있던 자막 컴포지션이라는 그릇에 새로운 자막을 추가하면 다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건 기초 과정에 한해서 새로 컴포지션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빈 그릇 하나 더 준비하는 거예요. 재료는 같지만 자막 2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하나 만들고요. 혹시 제 말소리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에 저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좀 천천히 끊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이제 수업은 안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공부하시거나 접근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막 2라고 하고요. 크기는 1920 곱하기 1080, 시간은 3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오케이요. 다시 T자 눌러서 화면 클릭하고 의정부 미디어 센터로 갈게요. 미디어 센터. 자막 입력 끝나셨으면 네, 오타가 났네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입력된 자막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고요. 글꼴을 좀 명확한 글씨로 바꿔볼게요. 고딕체. 이거 고딕 너무 얇네요. 굴림체로 할까요? 굴림체도 얇긴 한데 나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흰색으로 할게요. 다시 흰색으로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자막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화살표입니다. 텍스트. 그래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뭐 사진, 영상, 이미지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포함이 돼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 또는 기타 등등 소스에 따라서 추가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은 이 기능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게 자막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옆에 애니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움직이다 그러죠. 생생하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명칭도 있잖아요. 이쪽에 옆에 있는 요 버튼, 시작 버튼처럼 혹은 재생 버튼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 누르시면 네, 추가적인 자막 애니메이션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자에 비유를 한다면 피자에 토핑을 더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핑. 피자 토핑하면 더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블러죠. 블러는 흐려지다라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쪽 재생 버튼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해서 펼쳐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기능이 아래쪽에 추가가 됩니다. 이 추가된 기능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볼까요? 손가락질 하죠. 이 부분을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숫자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보시죠. 어떻습니까? 흐려진다라고 하는 건 이걸 흐려진다 또는 선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처음에는 흐림 효과를 많이 줘서 글씨가 알아볼 수 없게 흐리게 하고 파란색 막대기를 이동해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얘를 0 처리하시면 선명해지는 거죠. 해볼까요? 일단 처음 하시는 거니까 파란색 커서 인디케이터 바가 처음에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스탑워치를 블러에다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십시오. 요겁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흐려졌으면 좋겠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100 정도의 흐려지기를 위해서 100이라고 클릭해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를게요. 이 정도 흐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여기요.
100 엔터. 이때 흐려지기 정도를 이 부분이죠. 0으로 하시게 되면 선명해지는 겁니다. 0으로 할게요. 0. 됐죠? 선명해졌죠? 확인하려면 파란색 막대기를 처음으로 위치해서 재생에 관련된 스페이스바. 이렇게 흐려진 자막이 선명해지죠. 그래서 자막이 흐려지거나 약간의 특수 효과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능 없이요. 자체적으로 애니메이트라는 곳에 가서 블러라는 기능만 추가를 하시게 되면 흐려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일단 입력된 자막이 있는 관계로 앞에서 보면 보기 힘드니까 좀 뒤쪽에 갈게요.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T자 눌러서 새로운 자막 입력할게요. 바로 아래에다가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죠. 애프터 이펙트.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크기를 살짝 키우시고요. 너무 크네요. 살짝 줄일까요? 아래쪽에 놓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블러라는 효과를 추가해 볼까요? 추가는 화살표 눌러서 애니메이트죠. 나머지 것들도 한 번씩 해보세요. 꽤 좋은 기능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자막의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블러 추가하시고 흐려지기 정도죠. 여기에 흐려지기 정도를 100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그쵸? 그런데 아까와 약간 차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할 거냐면 방금 전에는 파란색 막대기 처음에 갖다 놓고 똑같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여기 스탑워치 눌러가지고 흐려지게 하고 일정 시간이 흘러서 다시 0 처리하면 선명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체 자막이. 그쵸? 근데 이쪽에 가시면 100이라고 하시고요. 화살표 위에 부분 보시면 레인지 셀렉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범위란 얘기는 앞부분 화살표 누르시면 스타트와 엔드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스타트 부분 손가락질에 숫자를 키워볼까요? 숫자를 키우시면 어떻습니까? 네, 앞글자부터 시작 위치부터 글씨가 선명해집니다. 녹화해볼까요? 흐려지게 했는데 이 부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100이라는 이미 흐려진 정도예요. 처음에 시작이죠. 시작에서 스탑워치 눌러서 처음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고 아까 같이 해볼까요? 1초 뒤로 이동해서 스타트를 100으로 하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선명해집니다. 다시 파란색 막대 이동해서 스페이스 눌러서 확인하시면 이런 느낌의 자막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애니메이트에 추가된 모든 기능을 이렇게 전체 자막에다 적용하시거나 앞쪽부터 혹은 뒤에서부터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기술을 익히신 다음에 만드시면 되지만 혹여나 이게 좀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 더 나은 방식의 모션 그래픽 자막을 하고 싶지만 약간 엄두가 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와주는 기능을 써볼까요? 예,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하시고요. 자막 세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크기와 시간은 그대로 하시고요. 오케이. 이쪽에 다시 T자 눌러서 화면 클릭하시고요. 예, 의정부 미디어 센터라고 자막 입력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크기를 살짝 키우고요. 가운데 정도의 눈대중으로 이렇게 맞출게요. 나는 이 자막을 좀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밑에 있는 자막을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기능 익히기에는 좀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 않고 할 때는 샘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샘플이라고 하는 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으면 누구나 제공하는 거고요. 이번에 2023년이란 버전이 출시를 했는데 요즘의 추세가요. 직접 제작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샘플들을 제공합니다. 가장 애프터 이펙트 최신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버전에 비해서 이런 샘플들을 몇십 년 만에 많이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조만간 더 추가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방법은 어디냐면 일단 첫 번째 자막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어느 방향부터 움직이는 영상을 적용할 건지 파란색 인디케이터 바 커서를 놓으시고 옆쪽에 가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자막의 글꼴과 색깔을 바꾸는 거 바로 옆에 조금 넓혀 보세요. 안 보이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있을 거야. 나오시죠? 이 부분 누르시면 여기 애니메이션 프리셋 뭐 ABC 순으로 뭐 어떤 쪽에서 효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는 부분 확장해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요. 혹시 캐릭터 바로 옆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안 보이시면 경계선을 좀 넓히십시오. 넓히시면 여기가 넓어지면서 좀 많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펙트 앤 프리셋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샘플은 얘입니다. 애니메이션 움직인다죠? 프리셋은 샘플이에요. 샘플의 다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샘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에 관한 것도 있고 소리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막에 관련된 것도 있고 화살표 누르시면 백그라운드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2강에서 수업하고 있는 건 자막이에요. 텍스트. 여기 가시면 여러가지 자막 애니메이션 샘플들을 제공하는데 간혹 가다가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에서 여시는 분들이 계신데 텍스트는 효과입니다. 효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강의를 제작을 하고요. 여기서는 효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지 텍스트 3D 텍스트만 해볼까요? 네, 그러면 영어로 혹은 한글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자막 3차원 3D 자막에 관한 움직임에 관련된 샘플이 있을 겁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거 끄집어서요. 자막에 이렇게 살짝 얹으시면 됩니다. 뭐야 없어졌는데? 재생은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자막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적용한 자막 애니메이션 샘플이 마음에 안 드시면 컨트롤 Z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 단계로 취소하는 거. 컨트롤 Z를 하시고요. 다른 효과를 끄집어서 적용하시면 해당 걸로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버전이 업그레이드해도 크게 추가되는 기능이 없었는데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최신 버전의 경우는 50가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샘플들을 추가 제공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필요하시면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 애프터 이펙트 자막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혹은 프리셋이라고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샘플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막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간단하고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전문가처럼.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자막 샘플들 적용하는 거랑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막의 애니메이션 주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자막 위에 모션 그래픽의 특징인 각각의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직접 또는 제공된 샘플들을 간단하게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적용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멋있는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